좋습니다. 오늘 수업도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조선의 대외관계 변화입니다. 교과서 내용이 전문대사 내용이 굉장히 짧고, 그러니까 좁은 내용에 많은 내용이 담겨져 많은 내용을 이제 좀 꼬였네요. 많은 내용을 적은 분량으로 할애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맞춰서 저희 선생님들도 고민이 많은데요. 일단은 선생님 나름대로 준비해 보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는 4대 교린이라고 머릿속에 떠올리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4대 교린. 4대 교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조선 전기만의 방법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적인 대외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대하는 나라와 교린하는 나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지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 전기에 우리 조선과 관계 있는 나라가 뭐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조선과는 크게 세 가지 나라, 종족이 있었어요. 중국에는 명나라가 있었죠. 그리고 여진족이 있었어요. 그리고 외놈들이 있었어요. 이 조선에는. 그러니까 이 조선은 명과의 관계, 여진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가 필요했던 거지요. 이 내용은 수업 위에 내용을 전개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4대 합니다. 4대 한자를 좀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4대 얘는 일사 또는 섬길 사자예요. 대는 큰 대입니다. 4대라는 말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을 뜻해요. 큰 나라, 조선 입장에서 큰 나라 어느 나라냐면 명나라시죠. 명나라. 한자로 쓴 거예요. 밝을 명자.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해와 달이 합치면 어때? 밝잖아. 밝을 명자입니다. 건국 초기에는 명나라랑 마찰이 있었거든요. 요동정벌한다 그러고 마찰이 있었으나 태종 이방원이 즉위한 이후에는 조공책봉 체제를 바탕으로 한 4대 외교가 진행됩니다. 무슨 체제요? 조공책봉 체제요. 조공책봉 체제가 뭔데? 조공책봉 체제. 교과서에서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조공책봉. 이거는 명나라한테 우리 조선이 먼저 바칩니다. 여러 가지를 특산물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새해가 됐습니다. 인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조공품을 바칩니다. 그러면 명나라는 책봉을 해요. 아, 너가 우리를 어버이의 나라로 섬기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오케이, 너네를 인정해주겠다 라는 게 조공책봉 체제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공품으로 조선이 10,000원어치를 바치면 명나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큰 나라인데 큰 나라가 이 적은 나라한테 더 내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막 5만원. 그럼 조선 입장에서는 조공을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너무 하는 게 좋지. 계속 가고 싶지. 막 1년에 2번, 3번, 4번씩 막 가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가려고 해요. 명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이 안 오는 게 이득이잖아. 그러니까 야, 너네 한 1년에 한 번만 와. 막 2년에 한 번만 와. 가끔 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조선은 절대 그럴 수 없죠. 이득을 취하려면 조공을 계속 바치는 게 이득이니까요. 그러니까 명과 친선 관계를 유지했다. 그리고 이 말이 좀 의의가 큰 건데요. 명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 관계 속에서 왕권을 안정시키고 경제, 문화적 실리를 취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뭐가? 조공, 책봉 체제가요. 요게. 조공, 책봉 체제. 그러니까 4대했다. 어느 나라랑 명나라랑 조공, 책봉 체제를 바탕으로 정도로 정리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이 내용 자체는 동아시아 국제 관계 속에서 왕권을 안정시킨 것이었다. 경제와 문화적 실리를 취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라는 정도는 꼭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선이 명나라를 계속 섬긴 것이다. 가 아니라 조선은 자신의 실리에 맞춰서 문화적으로 훨씬 뛰어나고 경제적으로 훨씬 뛰어난 명나라를 이용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조공체제라는 것은 말이지요. 두 번째 이제 교린 살펴보겠습니다. 교린은 사길 교자고요. 린 이윤 린자입니다. 사길 교 이웃 린 이웃과 사귀는 건데요. 조선의 이웃은 두 개입니다. 여진족과의 관계 먼저 볼 거예요. 여진족 우리 CF하고 정리해 볼게요. 여진족 고려시대 때지. 고려시대 때 여진족이 세운 나라는 금나라였지. 그리고 고려시대 때 윤관이 별무반 만들었던 거 우리 배웠었지? 기억나지? 그 다음에 금의 4대 관계를 수용했다라는 것도 우리는 배웠었어요. 나중에 이 금나라가 후금이 되고 청나라가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배울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참고할 내용인 것이고, 여진족과는 일단은 교린 정책은 여진족과 일본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여진족 일단 이웃 나라는 우리 조선이 먼저 접해요. 강경책을 먼저 합니다. 항상 강경책을 먼저 해요. 교과서는 이제 회유책을 먼저 써놨는데요. 강경책이 순서로 상으로는 먼저입니다. 일단 접해입니다. 그 다음에 야 우리가 잘해줄게 이렇게 해요. 일단 접해고 봅니다. 강경책 첫 번째 4군 6진을 개척해요. 세종대입니다. 세종대 4군 6진이라는 지역을 개척합니다. 여기가 4군 지역이고요. 여기가 6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이제 장군들을 보내서 정벌 합니다. 세종대왕이 백성들한테 착했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무서웠어요. 이 주변 나라들한테는요.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의 영토를 확장해서 지금 한반도의 영토를 확장시킨 왕 세종입니다. 그리고 잘해줘요. 회유책. 야, 너네 굳이 여진족으로 살지 말고 우리 조선 사람으로 해. 너네 조선 사람 되면 이런 혜택 줄게. 관직도 줄게. 이렇게 회유합니다. 국경지대에 무역세를 설치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희와 선생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이 처음에 막 이렇게 공포 정치했다가 나중에 점점 잘해주는, 이게 이제 강경책, 회유책, 이게 교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왜구가 창궐하니까 이 왜구가 가장 많이 있었던 쓰시마 섬을 정벌해버려요. 누구 때? 세종 때.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우리 이미지 속에서는 굉장히 순한 왕이지만 이 외놈들하고 여진족한테는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다. 회유책으로는 이 외놈들이 자꾸 쳐들어오는데 이제 세종이 이렇게 착 정벌해버리니까 외놈들이 한 번만 도와주세요. 우리 교역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라고 쫄라가지고 산포를 개항합니다. 부산포, 제포, 연포 산포를 개방해서 제한적으로 교역하게 합니다. 그리고 조선은 류큐, 오키나와랑 시암, 지금의 타이, 자와,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와도 교류합니다. 근데 교류가 그냥 하이 그냥 인사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관련이 있었던 나라 민족은 명나라, 일본, 여진족. 명나라는 4대, 일본과 여진족은 교린 정책을 폈다는 것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조선과 명나라는 친명이에요. 친명. 4대입니다. 4대. 근데 얘는 겉으로만 4대고 실제적으로는 실리를 추구했다. 아까 이야기했죠. 조공하면 되돌아오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려고 하는 모습. 그러니까 명나라는 안 와도 된다라고 하는 모습도 보여준다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여진족은 먼저 강경책을 펼치고 진보를 설치하고 4군 6진을 설치해서 정복한다는 거, 그다음에 회유책, 무역소를 설치한다든지 귀순을 정리한다든지. 일본과는 강경책, 스시마를 먼저 정벌하고 그 다음에 회유책, 선포를 개항한다는 거. 시암, 류큐, 자바와도 교역을 한다는 것. 이게 4대 교린의 핵심입니다. 이제 외란 할 건데요. 뒤에 내용은 훨씬 많지만 이번 시간에는 외란 정도로 수업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우리가 진도가 조금 빠른 것 같아서 진도의 속도를 조절하려고 해요. 그래도 시간에 남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목요일날 계속 빠졌는데 근데 어쩔 수 없지요. 어쨌든 외란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란은 1592년에 일어났지요. 임진왜란. 보통 외란이라고 하면 임진왜란이지.
외란. 근데 이 용어 가지고도 말이 사실 많습니다. 이게 정말 외놈들이 그냥 쳐들어온 외란이라고 표현해야 하는가? 그래서 최근에는 외란이 아니라 임진 전쟁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선생님, 교수님도 임진왜란 어떻게 이게 그냥 난이냐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 전쟁의 결과 많은 것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임진전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이 사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16세기가 되면 여진과 외인이 국경에서 소란을 펼쳐서요. 국방 문제를 전담하는 비변사를 설치합니다. 비변사 이거 되게 많이 봤었지. 이 비변사 원래는 국경 문제를 담당하는 기구였다라는 거. 기억나지? 이거 비변사 나중에 이 비변사를 폐지한 사람 누구였지? 흥선대원군. 기억나지? 우리 학기 초에 배웠었던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대원군이 이 비변사를 폐지한다는 거. 어쨌든 이 비변사는 여진과 외인이 국경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니까 국경 문제를 담당하던 기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16세기에 군역이 굉장히 문란해집니다. 국방력이 약화되게 되는데요. 군역의 문란은 지금 너희도 이제 조금만 지나면 군대에 가게 될 예정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안 가고 싶어요. 선생님도 군대 가기 정말 싫었습니다. 갔다 왔지만, 갔다 와서 많은 걸 배웠지만, 솔직히 그 기간 동안 배워야 될 내용인가라는 생각엔 조금 물음표를 갖습니다. 뭐 점점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군대 얘기 종종 했지만, 이 군대 자체가 빠지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네. 이 군역의 문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군대를 가기 싫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자꾸 안 가려고 하고 빼려고 하고 모순이 자꾸 생기니까 국방력이 약화됩니다. 그런데 일본 안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일본 안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인물이 전국시대를 통일해. 쥐새끼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쥐처럼 닮았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전국시대를 통일합니다. 원래 이 전국시대를 통일하려고 거의 이 마무의리 했던 사람은 오다 노부나가라는 인물이에요. 오다 노부나가의 따까리였습니다. 누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화 이 이야기는 좀 유명한데 여러분이 일본과 잘 관심이 없다면 잘 모르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그 오다 노부나가가 겨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나가의 따까리라고 이야기했지요. 오다 노부나가가 이제 회의를 하기 위해서 겨울에 회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일본은 신발을 뭘로 신냐? 신발을 벗어놓고 갈 거 아니에요? 그 신발을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나가 똥꼬를 빨라고 아주 이렇게 겨울에 추울 때 신발을 이렇게 옷 사이에 이렇게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회의가 끝나고 나오려고 신발을 샀는데 신발이 없는 거야. 내 신발이 어디 갔지? 이렇게 찾으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품에서 이렇게 싹 신발을 탁 내려놨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오다 노부나가가 이 새끼 뭐지? 얘 뭐야? 하면서 눈길을 주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이제 통일을 거의 하기 직전에 이제 죽고 그 권력이 누구한테 오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옵니다. 굉장히 천한 신분이었는데 꼭대기까지 올라간 인물입니다. 나중에 이제 너희가 일본에 오사카에 가면 오사카 성이 있거든요. 이 오사카 성을 만든 인물도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나중에 이 일본 성, 외성과 가지고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외성. 선생님은 일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배울 점이 정말 많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불평 세력을 관심 밖으로 돌리고 대륙 침략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조선을 침략합니다. 명분은 정명가도라는 명분이요.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여러 나라로 쪼개졌던 이 일본을 하나로 통일했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관심을 밖으로 돌리고 싶었던 거지. 이 관심을 밖으로 돌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전쟁인 거지. 그래서 관심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정명가도, 정명,
정은 정벌할 때 정자고요. 명은 명나라 할 때 명나라예요. 명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가도 길을 빌린다라는 거야. 야, 우리 명나라 정복할 거니까 너네 길 내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번 봅시다. 사실 조선이라는 나라 아주 강력했던 나라예요. 동아시아에서 명나라 다음으로 강력했던 나라는 조선입니다. 이거는 부정하기 힘들어요. 조선, 그리고 일본. 일본이 조선을 공격해요. 근데 조선이 너무 쉽게 패배합니다. 왜냐면 조선 사회가 완전 썩었어요. 전쟁을 안 한 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1392년에 건국했어요. 그리고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나지. 그러니까 전쟁을 몇 년 동안 안 했어? 200년 동안 안 했어.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군대 장비도 다 썩어 빠졌고 뭐 안 되는 거야. 전쟁의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전쟁을 계속해서 해왔던 일본이 통일하고 나서 조선을 공격하니까 조선이 그냥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20일 만에 수도 한성을 빼앗겼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20일 만이라는 거는 그냥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까지 그냥 걸어가면 20일 걸린대. 그냥 걸어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냥 간 거야. 그러니까 일본군이 이렇게 쳐들어올 때 막아내는 그 전투가 몇 개 없었다는 거지. 부산 뚫는데 3일이 안 걸려요. 조선은 왜군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 하려고 조금 이제 수업을 빼놨는데요.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서울이 오기 그 통로에 일본이 이렇게 올 때 서울이 올 때 충주를 꼭 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충주에 이제 선조가 좋은 장군들을 다 보내요. 군사들 다 보내고 신립이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서 이제 전쟁을 하게 합니다. 신립은 탕금대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장렬히 패배하고 맙니다. 이 조선의 거의 대부분의 군대를 거기다가 다 몰빵을 했는데 패배해요. 이 신립이 약간 이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어요. 배수의 진을 치고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뒤에 강을 두고 탕금대라는 곳에서 조선 병력을 두고 그 다음에 일본과 싸우는데요. 일본은 당시에 조총부대였습니다. 조총부대가 이 조선의 기마병 말 타는 분대랑 보병을 상대하는데 조총이 그냥 싹싹싹 쓰는 거지. 일본의 조총의 전법은 선생님이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조총은 사실 단점이 있었어요. 총을 한번 빵 쏘고 다시 장전하는데 1분이 걸립니다. 1분 이상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빵 쏘고 적이 막 쳐들어오면 사실 조총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총은 사실 이 유럽에서 처음 만들어진 건데요. 유럽에서 조총을 만들고 이거 못 쓰겠네 하고 버린 거예요. 근데 일본이 이것을 전략을 막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빵 쏘는 게 아니라 5조로 만드는 거예요. A, B, C, D, E. 그래서 A조가 총을 쏘고 그 다음에 A조는 총을 쏜 다음에 다시 맨 뒤로 갑니다. 그 다음에 B조가 쏘고 C조가 쏘고 D조가 쏘고 E조가 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시 쏘자마자 뒤로. 그러면 총이 어떻게 쏘겠어요? 계속해서 빵 지금처럼 그 기관총처럼 쏘겠지. 이러한 전술을 일본이 만들어낸 거지. 기가 막힙니다. 이 전술. 그래서 외놈들이 만들어낸 이 전술을 나중에 유럽에서 막 깜짝 놀래가지고 유럽에서 이 전술을 다시 수입하는 결과를 낳기도 해요. 그러니까 똑똑한 거지. 어쨌든 외놈들의 이 조총부대를 우리 조선이 당해내지 못합니다. 탕금대에서 짜릿하게 패배하고 말아요. 그 일본은 사실 일본은 전쟁이라고 하면 어떤 전술을 펴려고 했냐면 일단 만백성의 아버지 왕만 잡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왕만 잡으면 이 왕을 협박해서 명나라를 정벌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 왕을 협박해서 뭔가 전술을 쓰려고 했기 때문에 일본은 다른 걸 보지 않고 다 서울로만 가요. 이 한양으로만 가려고 이 전술을 다 짜놨습니다. 왕만 체포하려고.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 전쟁을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대표자를 그러니까 성을 보통 성을 함락하는 전쟁으로 일본은 전쟁을 했었는데요. 점령하려고 할 때, 성 점령하려고 할 때 그 성 주인은 성에서의 짱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외놈들은 자기들이 이 성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성의 주인이 제일 마지막에 자살하면서 이제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에서 무조건 왕이 있는 서울까지 가는데요. 이 일본의 선택지에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선택지는 뭐였까요? 왕이 도망가 버려요. 기가 막히죠. 만백성의 아버지가 백성들이 탈탈탈탈 죽어가고 있는데 도망갑니다. 이거는 일본이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이에요. 일본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만백성의 아버지가 도망을 가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 일본이 완전 멘붕에 빠집니다. 서울만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서울만 가려고 전쟁 준비를 전략을 다 짜놨는데 왕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경복궁이 불타게 되죠. 이 불탄 경복궁을 중건하려고 한 사람이 누구였죠? 예, 맞아요. 흥선대원군. 오늘 계속 대원군이 나오는데요. 이미 배웠으니까 언급하는 거예요. 어쨌든 선조가 도망가 버려요. 이 골 때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술래잡기가 펼쳐집니다. 이 기가 막힌 선조. 이 사실 도망가는 게 말이 됩니까? 만백성의 어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성들을 두고 도망을 간다? 말이 안 되죠. 도망가 버립니다. 20일 만에 수도를 뺏기고요. 근데 이때 활약한 인물은 누구야? 리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 있죠. 수군의 제해권을 장악해요. 한산도 대첩, 유명하죠. 화익진. 기가 막힙니다. 화익진으로 그냥 싹 쓸어버리고 왜군의 수륙 병진 작전을 좌절시켜 버리지요.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서 활약합니다. 곽재우 같은 인물. 그냥 교과서에 안 나오는데 선생님이 꼭 그냥 이 사람 이름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넣었어요. 곽재우. 사실 이 탈탈탈탈탈탈 털리는 이 전쟁에서 도와준 건 누구냐면 팩트는 이순신 잘했고요. 의병 잘했지만 팩트는 명나라입니다. 명나라가 사실은 처음에 이 전쟁이 시작할 때 조선이랑 일본이랑 짜고 치는 고스톱인 줄 알았어요. 조선이 이렇게 쉽게 넘어간다고? 얘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했는데 왕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명나라가 출병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이제 명나라 대표 장군이 이여송이라는 장군이 와서 특별히 싸워져가지고 명나라가 평양선을 탈환시켜 줍니다. 이 명나라는 사실 서울까지도 가고 싶지 않았고요. 이 명나라는 일본이 명나라를 치지 않는 정도만 원했어요. 명나라는 굳이 그러니까 조선 안에서 외놈이 다 사라지고 안 사라지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명나라는 되게 방어적으로 전투합니다. 자기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죽지 않도록 당연하죠. 이 명나라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일본군을 아예 무찌르는 전술을 쓰는 게 아니라 평양 정도 탈환해서 일본이 더 이상 북진 정착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휴전회담이 막 나타나는데요. 결렬되고 말아요. 이 외놈들이 굉장히 이상한 것들을 이제 제시하기 때문에 명나라가 이 새끼들 뭐지? 하는 이 휴전회담이었고 결렬됩니다. 이것을 보면 사실 6.25가 생각나지요. 6.25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휴전회담이 결렬되면서 일본이 다시 침입해요. 이게 언제냐면 정유년입니다. 정유재란. 그 이때 우리 이제 조선이 탈탈탈탈 털리려고 할 때 명량해전이 일어나죠. 명량해전 우리 영화 봐서 다 알지 않습니까? 명량해전. 울돌목. 전세가 일본한테 불리해집니다 막. 왜냐면 이제 이 조선이 그렇게 쉬운 나라가 아니었고 전쟁을 한번 했다가 탈탈 털렸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조선도 당연히 준비를 합니다. 임진왜란처럼 탈탈탈탈 당하지 않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의문사 죽게 되면서 왜군은 철수하려고 합니다. 이 철수하는 왜군을 노량해전으로 다 죽여버린 이순신 장군. 마지막에 이순신 장군은 딱 돌아가시게 됐죠. 이게 이제 임진왜란인데요. 결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보통 학생들이 오답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임진왜란의 승자는 누구입니까? 임진왜란의 승자는 조선입니다. 일본이 아니에요. 일본이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지. 왜? 일본은 공격을 했고 점령을 해야 성공인데 점령을 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죠. 그리고 조선이 그 도망가는 일본을 장악했기 때문에 승리한 건 조선입니다.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조선이 승리했다라고 잘 생각하지 않죠. 당연하죠. 왜냐? 피해는 누가 훨씬 컸어요? 조선이 피해는 훨씬 컸어요. 조선이 탈탈탈탈 많이 털렸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외란은 사실 승자가 없죠. 조선이 승리하지도 않았고요. 일본이 승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하죠. 전쟁은 최악의 선택지입니다. 전쟁은 없어야 돼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전쟁은 막아야 합니다. 전쟁 일어나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죽잖아요. 어쨌든 이 결과 진짜 중요합니다. 동아시아사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중국은 명나라가 우리 조선을 도와주다가 명나라가 점점 쇠퇴하고요. 그 틈을 타서 청나라가 세력을 확장하는 계기가 돼요. 명청 교체 결과 명청 교체가 됩니다. 명나라와 청나라가 교체가 돼요. 이거는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이 사건 때문에 중국은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바뀌고 있습니다. 조선에서는요. 국토가 황폐화되고요. 수많은 사람이 희생됩니다. 일본에서는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인물로 바뀝니다. 이 사람이 막부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막부를 에도 막부라고 해요. 에도 막부. 이 세 가지는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중국에서의 변화, 조선에서의 변화, 그리고 일본에서의 변화. 오늘 수업은 이 외란까지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수업은 조선의 첫 번째 대외 관계 4대 교린에 대해서 배웠어요. 4대는 명나라랑 조공채권 관계, 교린은 여진과 일본과의 관계. 먼저 무슨 책? 좌패는 강경책. 그 다음에 회유책. 강경책, 회유책. 그리고 외란. 외란의 이야기는 좀 많지만 사실 이거 가지고 선생님 1시간 내내 떠들 수도 있어요. 재밌는 사건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오늘 12월 선생님이 영상 찍는 12월 6일입니다. 내일은 12월 7일이에요. 12월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0년이 얼마 안 남았고요. 여러분의 고1 17살도 얼마 안 남았어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선생님의 27살 1년 차도 얼마 안 남았네요. 여러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생님 역사 선생님이잖아요. 지금 너희에게는 지금 너희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계속해서. 너희의 역사에서 아주 소중한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수요일까지 온라인 수업합니다. 우리 잘 이 코로나 맞고 만나보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